구라대행진. 갑자기 김구라 씨가 소환되어서 당황하셨죠? 네, 김구라 씨 죄송합니다. 네. 1932년 한센병 환자 수십 명이 이 전라도 광주를 출발해서 서울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행진이 시작된 건데요.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이 소식을 듣고 각지의 한센병 환자들이 합류하면서 결국 이 서울 조선총독부 앞에는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몸 그 자체가 무기였지요. 구할 구, 나병 나. 나병 환자들을 구하기 위한 대행진, 구라 대행진. 자, 이 구라 대행진을 이끈 인물, 그가 바로 최흥종입니다. 이 최흥종은요, 놀랍게도 광주 주먹 출신입니다. 뭐 주위 사람들 만나면 개패들 패고 다닌 깡패였습니다. 망나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도요, 망치였습니다. 자, 이 망나니 최흥종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도 광주 양림동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었죠. 1909년 목포에서 광주 양림동으로 말을 타고 가던 포사이드 선교사는요, 오는 길목에서 아주 그 습한 토굴에 죽어가고 있는 한센병에 걸린 소녀를 보게 됩니다. 온몸에 피고름이 가득하고 울퉁불퉁 막 피부가 막 솟구쳐 튀어나온 소녀의 모습. 당시 한센병자라고 하면 문둥병자라고 해가지고 막 전염된다면서 막 돌 던지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쫓아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자 소녀를 본 포사이드 선교사는 주저함 없이 자신이 타고 있던 말에서 내리죠. 그리고는 소녀를 자신의 말에 태웁니다. 선교사는 마부 역할을 하면서 걸어서 광주로 향합니다. 광주 양림동에 도착했을 때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요, 정말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몰골의 그 소녀를 정성껏 품에 안아 말에서 내려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 충격에 빠졌죠. 어떻게 저 나병 환자를 저렇게 거리낌 없이. 이때 그 한센병 소녀의 그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가 땅에 떨어집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이 바로 최흥종입니다. 이 최흥종에게 그 떨어진 지팡이를 좀 집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팡이에는요, 그 한센병 환자의 그 피고름이 막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최흥종은 그 부탁을 들었을 때 얼음이 됩니다. 주저하죠. 나병 환자 지팡이를 내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주저하는 순간에도 몸은 움직이고 있었고요, 최흥종은 지팡이를 집어 소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퉁퉁 부은 얼굴이라 사실 이 표정을 만들기 어려웠던 그 소녀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장면으로 최흥종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최흥종은 결심했죠. 아니, 외국인 선교사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내가 못해? 라고 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땅 1000평을 내놓고요, 그곳에 한센병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이 광주 최초의 나환자 수용 병원이 되죠.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매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센병자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니까 당연히 이웃들의 반발이 당시에 거세게 일어났겠죠. 결국 이 한센병자들의 안전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최흥종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조선총독부밖에 없겠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조선총독부로 가서 단판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개된 것이 바로 구라 대행진입니다. 이때 광주의 어머니라 불리는 외국인 선교사 서서평도 함께했죠. 광주에서 출발해 15일 동안 걸어서 조선 총독부 앞에 도착한 최흥종은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 한센병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 한센병자들의 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강제, 거세, 낙태 중지해 주십시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이 서울의 중심부에 나타나니까 조선 총독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총독은 최영종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지요. 당시 일본군 휴양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소록도, 이 소록도를 내주게 됩니다. 지금 국립소록도 병원의 첫 역사의 페이지가 쓰여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구라행진 2년 뒤 최영종은 또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일제는요, 민족말살 정책에 의해서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의 이 신사참배 강요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최영종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1935년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정관수술을 스스로 받습니다. 지금에 비해 당시 정관수술은요, 거세수술로 불리면서 대를 끊는 행위로 여겨져가지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걸 최영종이 스스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망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이후 나 최영종은 죽었소. 차후에 거리에서 나를 만나거든 아는 체하지 말아 주시오. 나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친구 명단에서도 빼주시오. 이렇게 그는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한센병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며 헌신합니다. 1966년 86세 최영종은 또 한 번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라고 하면서 단식에 들어가죠. 무려 100일. 일평생 버림받은 자의 아버지로 불리며 살아온 최영종은 이렇게 스스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우리들을 참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최영종의 삶이었습니다. 광주 양림동으로 그를 한번 만나러 가봐야겠습니다.